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 정권 실세의 역대급 명언, 역대급 망언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대통령 직속의 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정세현. 여러분들은 정세현 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사드를 반대하고 반미를 주장하며 또한 남북 협력을 통한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 통일을 주장하며 실제로 고려 민주연방제라고 하는 북한의 통일론을 주장하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이분이 했던 역대적 망언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드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과 함께 공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 공조해서 미국의 사드를 내보내야 한다. 또한 미국이 모든 대북 제재를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단독적인 행위다. 이에 오늘 정세현 수석 부의장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촛불 들고 이제 미군 나가라고 외쳐야 할 때가 되었다. 또 한미 워킹그룹은 수족을 묶어놓은 족쇄이다.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당선자가 대담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여러분, 뼛속까지 반미주의자들, 또 뼛속까지 반시장주의자들, 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이 정권의 실세들이 한미동맹, 피로 맺은 한미동맹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촛불을 들고 미군 나가라고 외칠 때가 되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정세현, 이인영 한미 워킹그룹 해체 용기 있게 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한다면서 연통TV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미국은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군을 나가라 하면 미군은 살려달라고 할 것. 이게 핵심 역대급 망언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16일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 한미 워킹그룹은 해체되어야 한다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용기 있게 치고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되면 한미 워킹그룹을 그 계약을 찢어버려야 한다. 대담하게 미국에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단독적인 남북 교류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이 정권, 주사파 정권 대통령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통일부 입장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며 그는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출범시킨 이유에 대해 2018년에 한국 정부가 군사 문제를 포함해 남북 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 나갈 것 같으니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떨어질까봐 속도 조절을 위해 만든 것이다. 한미 워킹그룹이 이 동북아에서 미군의 장악력이 떨어질까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하고 이 3차 정상회담을 하고 나니 더 이상 뭐 이런 거를 이 미국의 입지가 어려울 것 같으니 만든 게 바로 한미 워킹그룹이다라는 겁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이 정권이 북한의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남북 교류 협력 불법적인 돈을 줄까봐 만든 이 한마디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미국의 하나의 이 발톱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미국하고 같이 하자. 이게 한미 워킹그룹의 조율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에게 채워진 족쇄이며 미국은 한국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가라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김영삼 정부 북핵 문제 발생 초기에 한미 갈등 관계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서 강 장관은 미국의 그런 위도를 몰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는 정 수석 부의장은 처음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받은 것이 잘못이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기본적으로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한미 워킹그룹은 해체하는 것이
간단하고 좋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한미군은 태평양이 미국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처기지라며, 참 대단하죠. 전처기지라며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안 올려줘서 주한미군이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라고 해라라고 해야 한다며, 국민이 촛불혁명처럼 들고 일어나 미국 나가라라고 한다면, 촛불혁명으로 미군 나가라라고 하면은 미국은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한미 워킹그룹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김정일이의 생명줄 산소 호흡기를 대준 사람이 DJ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법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류 사업이라면서 불법 자금이 건너갔습니까? 이것 때문에 김정일과 김정은이는 3대 세습, 그와 아울러서 3대 세습보다 더 무서운 핵 개발과 ICBM,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뿐이 아니라 SLBM까지 개발하는 처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까? 이런 현실적인 감각도 없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세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 부의장이 촛불 들고 혁명으로 미군 나가라고 추동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부라는 별칭까지 지금 붙었는데요.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대체 어떤 조직이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그리고 9월 19일 날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니까 이게 한국 정부가 군사 문제를 포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 나갈 것 같다. 그대로 두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장악력이 떨어지게 생겼다. 이게 뭔가 지금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 워킹그룹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국 정부의 발목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계산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강경화 장관도 그런 의도나 목적을 알고 있었을 텐데 몰랐을 겁니다. 히스토리를 모르면 이 워킹그룹이 얼마나 이게 고약한 족쇄인지 알 길이 없죠. 강경화 장관도 그 시기에 북핵 문제 현장에 있지 않았고, 지금 외교부의 간부들도 90년대 중반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상황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와이스 때 내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비참한 역사를 합니다. 밖으로는 화려해요. 그 이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가불방해서 을로 살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워킹그룹이 90년대 중반에 그 재판이로구나. 이름만 바뀌었지 워킹그룹이라는 게 생기길래 이게 앞으로 족쇄가 될 텐데 이 사람들 그걸 알고 이걸 받았나. 아니나 다를까 2019년부터 4.27 선언과 9.19 선언 하나도 이해만 못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9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업은 조건과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믿고 그 얘기를 했는데 발목 잡으면서 못 나가게 하는 게 워킹그룹이었다. 여러 번 좌절됐어요. 그렇다면 한미 워킹그룹 이거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처음부터 받은 게 잘못입니다. 사사건건 이게 2019년 내내 남북관계를 발목을 잡았고, 2020년에 들어와서 문 대통령이 금년에는 남북관계에서 문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1월 16일 날인가 여기 주한 미국 대사가 그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워킹그룹에서 먼저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 PNG라고 분류해야 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에서 그 깊이 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제 한국에 온 이유도 그 대북 메시지 보다가는 이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온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 기본적으로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남북관계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워킹그룹 없애라 그런 여론이 나오니까 그 지금 이딴 선거를 하고 온 거예요. 비건 부장관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한미 워킹그룹 논의를 할 텐데, 근데 강경화 장관이 그 한미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했다. 유용하게 작동했는 실증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유용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국을 조정할 수 있는 훌륭한 레버리지였었으니까. 가불관계가 딱 빼가지고 미국한테는 유용했지만 우리한테 뭐가 유용했는데.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거예요. 해체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좋은데, 왜냐면 네네. 2005년 같으면 9.19 공동성명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한미 워킹그룹이 없을 때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또는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한미 협조 훌륭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워킹그룹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 네. 이인영 장관이 만약 취임하게 되면 용기 있게 치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돼. 남북관계 발목만 안 잡히면 돼.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면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부랴부랴 만들었듯이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서 뒷다리를 걸 가능성이 꼼수를 쓰려고 그러겠지만 네.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미사이국을 갖다 끌어대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는 결국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먼저 확보하려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는 어쩌다 그때 가서 생각나면은 그거 하나 끼워줄 뿐이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 절대로 우리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러지 않는 게 미국 국무부고 미국 정부예요. 미군은 트럼프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를 지켜주는 것처럼 태평양이 미국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전초기지가 지금 주한미군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가 주한미군. 그 대표적인 것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미군은 못 나가. 방위 분담금 안 올려주면 나간다고? 나가라 그래. 국민들이 볼 때처럼 일어나서 촛불혁명처럼 일어나가지고 미국 나가라고 하면 사죄달라고 할 거야. 국민들이 볼 때처럼 일어나서 촛불혁명처럼 일어나가지고 미국 나가라고 하면 사죄달라고 할 거야. 국민들이 볼 때처럼 일어나서 촛불혁명처럼 일어나가지고 미국 나가라고 하면 방위 분담금 안 올려주면 나간다고? 나가라 그래.